네, 매주 화요일에 찾아오는 순서죠. 비상한 정치 시간입니다. 자, 그 주인공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일종 네,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의원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경선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보궐선거 경선 시작일을 8일에서 이달 말쯤으로 늦춘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성범죄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성범죄 보궐선거기 때문에 네, 여당이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지요. 음, 그래서 저희가 그 경선 일정이가 이런 것들이 원래 저희가 픽스된 건 아니었고요. 네, 큰 일정의 틀 속에서 예. 이게 유연성을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그 정진석 공관위원장께서 검토를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내지 금태섭 전 의원 어떤 출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봐야지요. 예. 근데 위원님 좀 그 아주 속 시원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경선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 겁니까? 경선이요. 예. 저희는 뭐 제1야당이기 때문에 네. 그 1야당의 후보 내가는 그 과정을 네. 저희가 이렇게 큰 로드맵을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먼저 여당보다 뭐 굳이 후보를 먼저 뽑아야 될 이유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여러 상황을 보면서 예. 저희가 여당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 안철수, 금태섭 두 존재와의 관계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아무튼 그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의 출마와는 상관없이 일단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경선을 치러서 후보를 선출한다. 이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당에 들어오면 더 좋고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스케줄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하게 될 겁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안철수, 금태섭 두 존재와는 상관없이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해 놓고 그 다음에 후보 단일화 하든 말든 그 다음 수순이다 이런 말씀이시로 정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분들이 또 저희 당에 들어오면 더 좋고요. 그러나 저희 당은 저희 당으로서 가야 되는 정확한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안에서의 원샷 경선 말고 국민의힘 바깥에서의 원샷 경선은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죠? 아니죠. 그런 가능성은 또 저희 당의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그 예. 이후의 가능성이 굳이 닫을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필요한 게 원샷 경선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힘 소속 그 주자들도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러니까 2단계로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다 끝내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저희 당 경선에 들어오신다면 원샷으로도 끝날 수 있지요. 근데 국민의힘 바깥에서의 원샷은 없는 거죠.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럼 혹시라도 예. 바뀔 여지는 또 있는 겁니까?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어제 나온 뉴스가 오세훈, 나경원 두 분이 만나서 단일화를 모색을 했는데 안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좀 파악하고 계세요, 의원님? 아닙니다. 저도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는 뭐 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두 분의 독자적인 움직임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후보들은 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하는 거니까. 예. 예, 개인들이 또 의사결정을 하시고 네. 또 당의 여건과 모든 것을 함께 고려해서 하는 거니까. 네. 예, 그건 본인들께서 움직이실 사항이라고 봐야지요. 그렇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사면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좀 그 약간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한데 일단 좀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우선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네. 전에 여야 영수회담을 할 때부터 저희가 다 이미 요청한 사항이고요. 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당이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자기적이고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바라는 것 자체에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계산일까요? 그 계산이라고 하는 건. 우선 이낙연 대표께서 여당 내에서 흔들리는 입지에 대해서 더 이런 사면 같은 경우를 대통령께서 결심하실 수 있도록 네.
길을 열고 하면 여권 내 입지가 더 튼튼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여당도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윤석열 찍어내기가 실패를 했고 네. 또 백신을 제때 구입하지 못해서 네.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국민적 분노가 좀 많이 있고요. 예. 또 K방역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국가의 시설물인데 이러한 시설물 관리 국가적 100%의 책임이 있는 곳에서 실패한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카드가 아니었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언제라도 다시 사면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은 항상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뿐만이 아니라 여권 전체가 이 사면 카드를 언제든지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쓴다면 언제쯤 쓸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면 보궐선거 전이나 이래서 3.1점 특사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파악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1절을 예. 기점으로 해서 판단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아무튼 민주당은 최고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가 된 게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관련해서 이 반성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요. 어제 이재호 상임고문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반성은 시중 자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니 정치보복의 피해자가 뭘 반성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러면 오히려 사면 여지를 더 없애버리는 거 아닌가요? 우선 사면하고 네.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행위가 틀리잖아요. 네. 사법부의 판단을 내릴 때는 모든 것을 당사자의 이야기까지 듣고 검찰의 이야기 듣고 다 하는 겁니다. 네. 모든 게 다 종료가 된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통치권적 차원에서 통합이라든가 국민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게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네. 사법적 판단할 때야 사법재판부가 모든 과정을 다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거에 여당이 들고 일어나서 당사자 반성을 요구한다. 저는 여당이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어떻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거에 여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정치적인 결심을 하는 대통령한테 당사자한테 반성문을 써라? 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거 자체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여당의 행위가 이성과 상식을 잃은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면 이래서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럼 빼고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경우를 봐라. 사면해 줬는데 반성 안 하니까 지금 저런 형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옛날 DJ 대통령께서도 국민 화합을 위해서 완전히 이제 정치 지형이 바뀌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화합을 위해서 그걸 행위를 하셨던 일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고 역시 DJ였다라고 하는 국민적 동의를 이후에 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셨기 때문에 DJ의 가치 그리고 지향하는 정치를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이런 대국민 사과에 준해서 본다면 근데 그거는 당사자 본인의 사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사면을 받고자 한다면 사면의 어떤 당사자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최소한 어느 정도로라도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따라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질문하실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미 법원에서 판단을 할 동안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요. 또 전직 두 대통령께서는 17년도 3월 20일 날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18년도 3월 22일 날 모든 게 내 탓이다. 자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사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무튼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사면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사면에 대해서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지금 그 발언을 한 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당연한 말씀이시지요. 음. 사법부의 판단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네. 곧 끝나게 되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한테 부여되어 있는 아주 고유 권한이죠.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면 될 일입니다. 네. 아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건 그러니까 어떤 그 뉘앙스라는 게 있는 건데 이거 대통령이 결정할 사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걸로 인식이 될 부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거든요. 좀 더 강하게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도 저희는 유효하고 사면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게 당의 공식 입장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가름하고요. 요 문제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그 김진우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있게 될 텐데 일단 그 당 국민의힘도 여기에는 참여를 하는 거죠. 인사청문회에는. 예, 저희도 참여합니다. 네, 참여를 하는 걸로 됐고 문제는 그 다음에 지금 공수처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인사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또 야당이 추천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당의 검토가 있었나요?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저희 이 야당의 2명의 선거가 있어야 그 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요, 이 야당과 이 여당이 약속한 게 어떤 거냐면 절대로 정치적 중립을 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줬던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 비토권, 이 공수처장에 대해서 임명할 때 비토권을 없앴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규정을 또 보면 네. 거기에도 야당의 비토권을 2명을 또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이라도 이 야당에 준 권한을 유효하게 해 주어서 검사들 임명할 때 네. 중립적인 그런 검사들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아무튼 인사위원회 2명 그 추천 작업은 좀 실무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까, 의원님? 아마 원내 지도부에서 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그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8일로 끝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이 임시국회 마지막 과제로 그러니까 다들 입을 모아서 하는 게 바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인데요. 어떻게 좀 속도를 냈으면 처리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우선 정부가 입장을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비대위원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정부 여당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정반은 얼마 전에 입장은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 문제는 나왔습니다. 노동계나 이런 데서 그건 못 받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제가 현장을 좀 전에도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현실적인 문제와 입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상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무조건 강제적으로 20년씩 이렇게 형을 내리고 오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예.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고요. 예. 또 얼마 전에 다른 기업인께서 한번 의견을 내셨던데 예. 그런 중대 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데는 그렇게 하자. 중형을 때려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예. 이 부분은 2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일부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현장의 문제, 그래서 이건 인건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충분히 설계 금액대로 보장하는 방안 하나 하고 예. 사업주의 안전시설물을 강화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이 2가지 문제가 전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안전시설물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중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 조금 전에 이건 정부 여당이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당이 어떤 그 안을 좀 만약에 도출을 하면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반대 안 하고 통과에 협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여당이 그 정부의 안하고 또 현장의 안을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여당의 의무잖아요, 정부가. 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담아서 가져오면 그때 검토한다. 저희하고 아마 또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여야 법사위 간사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산업계의 요구와 또 지금 내놓은 이 입법들이 상당히 괴리가 커요. 그래서 이 조정안을 여당이 좀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